했어요. 네. 원장님한테 좀 인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차려! 원장님 경례!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저희가 한 그 생명 공부 첫 시작입니다. 제가 일명학당이라고 해가지고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일명학당인데 일명이라는 건 불교의 일심하고 같은 의미로 제가 생각해요. 모든 생명은 동등하고 같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번에 1부 강의는 15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그 2부 강의도 15강의인데 1부 강의는 주로 이제 기초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천운지기 문자의 발생과 육식갑자에 대한 것, 육식운기에 대한 발생에 관계되는 거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서 몸의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고 2차 강의, 2부 강의는 그들이 3차 공원 내에서 운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그 반사로 조절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쉽습니다. 소위 말해서 천재 물리학자들이 푸는 수학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특히 이야기할 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천하의 진리는 국민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건 국민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불과 문자가 22개의 문자밖에 없어요. 갑자을축에서부터 시작해서 합쳐봐야 10개, 12가지 문자거든요. 조합이 천운지기 12가지 문자 가지고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22가지 문자밖에 필요 없어요. 22가지를 알게 되면은 바로 응용할 수 있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명학당이라고 해가지고 일명학당이 명학당인데 우리가 생명의학에 대한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강의는 생명의 기본 코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린 코팅한 것들은 바로 여기 생명의 기본 코드하고 이야기를. 그 다음에 우리 천문자라고 해서 가불병정이 만들어진 과정, 직이 자축이며 만들어진 과정, 육식운기 뭐냐면 갑자을축 병좀 해가지고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빛과 생명, 좀 과학적 이야기인데 우리 물질의 탄생은 빛에서 시작됩니다. 빅뱅 후에 10의 29승배 정도 되는 일렉트론 볼트, 무지무지하게 높은 온도에서부터 쿨다운, 식어갑니다. 식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말하는 원자의 세계가 중성자, 양성자, 그 다음에 전자의 세계가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쉽게 중학생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요. 그 다음에는 균형과 조화. 왜냐하면 우리가 균형을 깨지게 되면은 그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병들게 되고 그것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며 그 세포의 세계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가. 우리 일반적으로 세포하면 어려웠지만 가서 공부해보면 그것도 쉬워요. 왜 쉬우냐? 아니 우리 집에 들어가면 가구가 있잖아. 아니 장롱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몸에 들어가면 핵도 있고 유전자도 있고 그렇죠? 똑같아요. 어디에다가 뭔 장소가 있냐면 알면 돼. 네?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복잡하게 이거 뭐 하지 마지 그러지 말고 집안에 가구가 들어서는 거 똑같다. 세포를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의 세계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밝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뇌피질과 손가락 뇌세계. 제가 생명의학을 만드는 20년 전에 만들 때 이것과 이것 관계를 연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뇌는 10가지 뇌로 되어 있어요. 좌, 전두, 우전두, 좌후두, 우후두, 좌, 변연, 우변연, 좌, 두정, 우두정, 좌측두, 우측두 10가지 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주의 신호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주의 신호가. 그럼 그 신호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바로 생명의 기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걸 유추해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생명상의 기본이 바로 이 뇌의 세계. 손가락 똑같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왜 좌우로 나눠 10가지로 됐느냐. 그래서 사람들 음양 오행 그런단 말이죠. 오행만 알면 안 되죠. 또 다르죠. 음양이 나눠지니까는 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뇌를 어떻게 명상할 것인가. 제가 거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다 제공합니다. 하고 그 세계를 보면서 같이 명상해서 뇌 명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치료할 때 중요해요. 제가 몸 명상도 하지만 나중에 뇌 명상에 대한 것도 하게 됩니다. 명상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홉 번째 바탕장, 바탕의식, 각지행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탕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잖아요. 물질이 움직이잖아요. 모든 게 반응을 하잖아. 그건 그냥 보는 게 우리 예를 들어 촬영한 필름을 쪼은단 말이에요. 쪼을 때 앞에 스크린이 없다고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냥 우리가 생명을 살고 있는 생명의 기본 장이죠. 생명장인데 그것이 기본 의식장이라고 하고 생명장이 존재합니다. 그 장이 된 뭐냐. 이 바탕장과 의식장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래서 그 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강의할 거고, 자,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 의식과 소위 말할 때 여태껏 몇천 년 동안 마음 공부를 하는 불교라든지 나머지 종교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걸 얻고 싶어 해요. 깨우쳤다. 알고 싶다. 내가 견성하고 싶다. 그럼 견성이 과연 뭐냐 이게요. 견성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견성이 뭐냐? 학철대우가 뭐냐? 불교 이야기는. 너무 환상에 빠져서 견성이가 너무 환상에 빠져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견성을 하게 되면은 천하의 모든 진리를 다 안다. 있을 수도 없어. 그렇게 다 알았다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도 해탈됐어요. 내 육체가. 그렇지 못해요. 거기에 묶여 사는. 업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업에. 그런 문제들을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우리가 각지행이란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각이란 것은 깨우친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다. 깨어있음이 과연 뭔가요? 깨어있어서 지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일으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학문의 지혜를 뜻하는 거고 그 학문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행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치료해주고 자기도 치료하고 같이 치료하는 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 행은 자리이타행이라고 합니다. 자리이타행. 나와 남이 모두 이익이 되는 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의 세계를 공부하게 되고 이것과 생명상의 관계를 또 한 번 일단 다 비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운지기와 충활변화.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천운이 생겼어. 생긴 다음에 그게 가만히 있지 않아. 3차 공간상에 막 움직여. 어떤 상태로 움직일까? 기본 원리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원리론대로 우선 움직이고 거기서부터 파생된 원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본 원리론에 대해서 충활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음양의 순환과 삼운삼양. 이것도 마찬가지. 음양의 순환이 우리 음양이 뭔가. 남들 그냥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음은 나는 나눠진단 말이죠. 근데 그거 과연 뭔가? 어디서 출발점을 시작한 것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팔괴라고 하는 괴상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다뤄집니다.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고, 약간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삼념삼양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울측의 갑을병정경기가 예를 들어서 수직 관계에 있을 때, X 관계에 있을 때, Y 관계에 있을 때, Z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배치되느냐, 배치 관계되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그 배치 상태가 그냥 배치되는 게 아니라 3차 공간에 나오게 되면 배치가 달라지거든요. 그 달라진 위치를 가르쳐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기운들은 이것의 기운을 조절해야지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되죠. 균형과 조화가 되면 여기 상태가 운동 상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 있으면은 뭐로 맞추냐? 상극성기 원리로 조절하기 위해서. 그 조절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절 방법. 이것이 핵심이죠, 사실상. 깨져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삼양 반사 조절, 삼문 반사 조절이란 제가 이 학문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를 학문이 이 두 가지입니다. 대뇌피수와 뇌이색의 삼양의 반사 조절, 삼의 반사 조절,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 체계를 다 유치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좌우의 기본으로 우리 몸의 좌우를 기본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을 상태를 맞춰주는 방법이에요. 좌우의 세계. 나중에 깊게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좌우의 세계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좌우가 우리가 말했을 때 잘라놓으면 똑같아져 있잖아요. 근데 가면 똑같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좌우 균형이 깨지게 되면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게 되고 다 문제가 되죠. 이렇게. 바로 좌우 균형. 제가 시작은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이 생명의학의 출발점은 좌우의 변화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전반적으로 다 듣게 되면은 기본 원리론. 우주가 처음에 어떤 정보와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폭발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어떤 정보와 상태로 우리가 몸이 형성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강의가 길어지게 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학문을 이야기하면 진화를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은 제가 같이 이야기해요. 처음에 우리가 좌우균형을 만들었던 것도 물고기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동물 출발은 물고기거든요. 어디까지나 물고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좌우균형이 이렇게 있죠. 좌우균형의 시작이 거기서 출발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철학적인 거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이런 문제점. 예를 들어 물고기서부터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인류가 탄생에 가는 과정에 대한 진화론도 여기과 삼원학령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나중에 하면서 조금씩 너무 어렵게 하면 강의가 어려우시니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고 자, 요거는 이제 1차 우리 1부고 2부 강의는 주로 간단합니다. 실제로 이야기하면 이걸 기초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기초를 가지고서는 응용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삼문삼양위에 위치해 있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가 명령 후편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명령 후편에는 주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많이 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72가지 그림 거예요. 삼문삼양의 변화에 따라서 각자 그러니까 내외 나중에는 내외 두 개 돼 가지고 외에 36개 안에 36개 밖에 36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외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잖아요. 내외도 되고 세포를 보게 되면 세포막이 있고 핵막이 있으니까 세포막과 핵막 같은 그러한 변화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데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돼요. 그래서 72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요. 15강을 하게 되면서 이 72도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72도 공부함과 동시에 같이 우리가 인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의 기본적인 거, 형태라든지 이런 그걸 명상화 해줘야 되고 명상을 해줘야 치료에 중요합니다. 내가 그 심장하면 들어가질 않아. 내 심장을 놓고 치료하고 싶으면 심장을 내가 명상화 할 수 있어야 돼. 세포도 세포를 명상화 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얼마큼 정밀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정밀한 만큼 맞춰줍니다. 똑같아. 우리가 영상을 갖고 있는 이게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과학적 소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이 강 전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우리가 생명의학을 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는 두 가지 기본적 원리 이론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명문주의. 명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생명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생명상을 저희가 이제 오늘 생명상 명상을 할 텐데 일단 명상을 같이 해볼 텐데 생명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생명상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됩니다.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거죠.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정보는 우리를 죽고 살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됩니다. 그것이 다 어디 원자의 세계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의 세계 내에. 그래서 명본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뭐냐면 생명을 교육하고 죽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살리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표고 그 다음에 가서 죽는 거에 대한 그 다음에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굉장히 중시한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자리이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자리이탈. 모든 종교의 목표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모든 종교,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불교, 모든 종교는 다 이 자리이탈을 시행하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이제 불교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불교에는 불교의 꽃은 화엄경으로 되어 있는데 화엄경의 내용은 이 자리이탈을 갖다가 실행하는 10단계를 나눠놓고 있어요.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일지부터부터 십지보살까지 나오는데 일지부터부터 십지보살까지 얼만큼 자리이탈가 능숙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효대사도 우리가 7지, 8지 이야기하는데 7, 8지 정도 되는 자리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스님으로서 대접을 받게 돼요. 진묵스님하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7, 8지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자리이탈행을 안 하고서는 참선마로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있을 수 없어요. 왜? 업장을 지을 수 없어. 그건 불교의 원죄를 줄 수 없는 거야. 똑같은 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들 죄를 짓고 태어났다. 이건 불교의 이야기했을 때 뭐냐면 업장을 지고 태어났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업지도 집어넣는 거 똑같은 거. 그 업을 털 수 있는 방법은 자리이탈행밖에 없어요. 나의 삶을 행복스럽게 만들어준 가장 근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리이탈행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불교들 이야기하면 보시부터 보시지계 인용부 쭉 해가지고 뭐 선정지혜 6가지의 자리 바라밀이라는 거죠. 바라밀이라는 건 그냥 보시가 아니라 보시 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이라고 그러면은 금강경에 나와 있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지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뭐냐? 머무는다 소리 거예요. 의식이 머무면 욕망이 머무면 내가 너 실제한테 내주려고 딱 했더니만은 이것도 나도 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머물잖아요. 그 머무는 마음 없이 내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왼손이 하나님,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 소리 똑같은 말이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집착적인 면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딱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먹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면은 이 다행이 될 수 있는 방법. 바로 제가 이거 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배워서 남한테 치료해주고 이타임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타임만 되는 게 자리도 됩니다. 자신도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몸이 좋아지게 되고 그 좋아진 몸으로 또다시 이타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정이 됩니다. 그럼 서로 간에 도움받고 도움 주고 하기 때문에 인연에 의한 묶여있는 악연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세대는 되지 못해도 두 세대, 세 세대를 거쳐가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확장을 가지고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 여기 막 빌어요. 자완수 되고 비는 거 마음으로 안 돼. 욕심이 갑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만 위해서 그럼 남의 자식은 어떡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타임이 될 수가 없어. 죽어도. 마음으로 비는 거. 이거는 마음으로 비워지면 나도 좋아지고 사람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아. 바로 그렇게. 바로 제가 이 한걸 처음에는 저도 이런 걸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처음엔 치료하는데만 급급하고 기본 원리를 찾는데 비겁했어요. 제가 이거 찾아 나오는데 20년 걸렸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의 명상을 시작한 것도 불과 2, 3년 전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키우고 싶었는데 왜 못 키웠느냐. 전수해줄 방법을 찾지 못해요. 너무 나도 괴로웠어요. 최근에 와서 그 방법을 알게 되고 지금 여러분 오늘부터 시행하는 명상법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만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 늘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별다 가우자 들고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 맛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기분이 좋고 환한 마음이 있고 그 있어요. 사선정에 의해 선정이 일종의 사선정 문제가 있는데 그 선정에 들어가면 선정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우고 나면 똑같아요. 뭘 소용냈죠? 제가 불교를 자꾸 까서 그런데 과연 그거하고 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없단 말이죠. 그 맨날 그게 좋아서 들어앉고 맨날 그랬는데 저는 또 불행하게도 거기에서 거의 빠졌을 건데 제 가오자를 잘 못해요.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가오자 잘 안 돼. 그걸 억지로 자꾸 눌러가지고 가면서 했거든요. 나중에 여기 아파가지고 못 견뎌요. 그래서 가오자를 못해서 나 이게 돌을 깨우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돌을 못 깨우치는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해드리는 방법은 앉아서든 테레비를 보든 해도 관계없어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머무름이 없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조금 주무세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서 제가 처음에 쉬워도 나중에 이제 쌓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딱 있거든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이 강의하면서 다 합니다. 이거 하려면 여기 거기에 맞게 한 명상을 다 할 거거든요. 다 여기 있는 명상을 다 할 거죠. 그거 할 거니까 이걸 하게 되면 그 명상을 그냥 배우게 되면 이거 그냥 아는 게 한문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뭐 모르는 그냥 아는 거니까 굳이 뭐 내가 외워야 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면 매일 명상하고 있는데 그걸 기억 못 하겠습니다. 안 되죠? 이거 다 하죠. 그래서 저희 목표가 자리이타행인데 잘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일부러 이제 명상 이렇게 이야기 명상 이겠습니다. 눈목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는 이 무슨 글자? 눈 나올 명자예요. 눈 나올 명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써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 만든 거예요. 눈 감고 생각을 한다 이게 좀 이상하죠? 영상은 누가 이렇게 썼는데 저도 이게 쓰면 이상하고. 그래서 전 이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불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정 이야기 이렇게 하거든요. 선정.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말이야. 눈을 감고 생각한다. 이게 생각하지 말아야 생각한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전 이건 잘 안 쓰고 우리가 말하는 명사는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선정이게 선정하면 이 선자가 이 앞쪽에 이게 뭐죠? 이게 본다는 뜻이에요. 보시죠. 본다. 이건 뭐죠? 홀로단자에 하나를 본다는 뜻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선정은 하나의 마음을 집중하는 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홀로단자 이렇게 씁니다. 이 정이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고정에 있다. 딱 어딘가 이렇게 뿌리 받고 딱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를 바라보면서 뿌리를 딱 받고 있다. 이게 선정이 굉장히 잘 된 언어죠. 이렇게 이게 언어가 맞아야지 약간 명상 같은 맞으면 좀 안 돼.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하면 생명명자 씁니다. 상자는 생명의 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쓴 명상은 이거 생명의 상으로 치료를 하는 기본입니다. 그건 선정이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소위 말했을 때 삼매라고 해요. 사마티. 불가에서는 삼매인데 사마티라는 그것도 비슷한 말인데 하여튼 선정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 모으는 건데 명상을 하다 보면 스스로 마음을 하나 모으게 돼 있죠. 마음이라는 거 틀어지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걸 하게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각지행에서 참나를 본다는 건 참나의 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상이 바로 참나의 기본 상입니다. 근데 이제 불가에서는 참나의 기본 상이 뭐냐고 그러면 육바람이에요. 그래서 육바람이를 수행하는 것이 일체의 나음이고 우리의 명상은 전 기본 상이 참나의 기본 상이 우리가 말하는 생명상이 돼 있다. 그래서 생명상이 기본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강의의 주제인 생명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딴 건 아니라 오늘은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 잘 알죠? 뭐 우리나라니까 뭐 이야기가 쟤네들이 여기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안 한 이유가 왜냐면 태극이죠. 태극이라고. 근데 이걸 태극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그래. 사실상은 무국태극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극이란 말은 뭐냐면 극이 존재하는 데 이렇게 하나. 그러면 태극은 뭐냐면 파동을 얘기해요. 파동.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태극은 이렇게 가지고 태극은 땅과 땅을 그 태극은 뭐냐? 아날로그. 그렇죠? 양극하고 음극이 존재해요. 그렇죠? 음극이. 이것이 문제냐 저것이 문제냐 사실 태극이 먼저라고 이야기했어요. 태극은 실제로는 2차 공간 내의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2차 공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음파라든지 이런 파장들은 물론 3차 공간 내에서 움직이지 이렇게 우리 물 턱 던지게 되면 물결이 사고하게 퍼져나가잖아요. 그 3차 공간 내에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라서 딱 봤을 때 그 파동이 보이잖아요. 한 파동이 보이죠? 그 잘라서 봤을 때 물결이 막 움직여 한 파동 딱 봤을 때 그 2차원 물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은. 근데 우리가 무국이라는 무국. 그럼 여기 무국은 어디를 뜻하게? 제가 여기 나랑 무국이 여기 있는데 무국은 이걸 싸고 있는 테두리가 무국이에요. 극이옥점. 원이라는 건 극이옥점. 어디가 꼭대기죠? 어디가 맨 아래죠? 구분이 안 돼요. 이거하고 선이 직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무국은 1차와 3차원적 개념을 주로 입자로 넘어갈 때 이건 우리가 얘기했던 요거는 아날로그죠. 파동이라고 그러죠. 파동. 이거는 입자. 디지털. 입자 디지털 제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양자 역학, 아주 양자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양자는 모든 에너지가 1, 2, 3 이렇게 올라가요. 1.1, 2.2, 2.3은 없어요. 1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2로 탁 튄다. 3. 단계 계단으로 움직입니다. 계단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그냥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3차 공간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 태우기 무기 방향소리는 2차에서 3차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때는 의식이 우리 무의식이라는 말하면 좀 그런데 의식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때는 의식적 상태입니다. 의식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라 이야기하면 이런 상태를 유지하라. 그냥 마음 놓으면 이게 무의식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파동화돼 버려요. 묘한 거. 정말 묘한 거. 그럼 이런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빛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양성자, 중성자가 다 되긴 되는데 요새 와서는 양자 물질도 이런 상태, 양자 상태로 존재하더라는 것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바로 뭐냐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의식과